자요, 화이팅 하시고 이번에 적용 시군 구조학입니다. 애매하지만 점수 받기 괜찮은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분은 어려운데 하는데 얘는 답이 고르기가 쉬워요. 몰라도. 이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푸집. 기본 구조를 먼저 하세요. 우선은 철근을 배근을 한대요. 철근을 엮는 걸 배근이라고 해요. 배근이요, 배근. 철근을 배근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거푸집을 대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넣어요. 근데 거푸집이 뒤집어져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서로 여기다가 얇은 철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이 끄트머리 부분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다 핀을 끼워서 얘가 안 움직이게 고정시켜줘요. 이게 거푸집이에요. 이게요. 여기다 콘크리트를 성형시켜주는 틀. 예. 측압이 작용, 옆에 압이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근이 많이 들어갔어요. 철근 많이 들어간다고 얼마나 넣겠어요. 그죠? 특히 유의하여 다지수. 여기를 유의하여 다진다는 건 더 많이 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적당히가 아닌 약간 과하다는 거. 부재의 수평 단면적이 크면 어떻게 돼요? 단면적이 좁은 거라 이렇게 했을 때요. 얘가 넓을수록 뭐예요? 콘크리트는 타설하면요, 이 유동성이 엄청나요. 단위 중량도 큰 데다가 물까지 들어가 있죠. 자갈 들어가 있죠. 움직이잖아요. 거푸집이 터져요. 제가 거푸집 터지는 거 몇 번 봤어요. 답답하더라고요. 한 군데 현장에 갔는데 수평 레벨이 안 맞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 내미콘차는 와 있더라고요. 그래 막 뚱땅뚱땅 거려요. 거기 소장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내가 소장님 이거 레벨 안 맞는데요? 그랬더니 에이 무슨 소리냐고. 자기 무시한다고요. 자기 레벨기로 찍은 거래요. 아 레벨기로 다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줄 떼는 거 보니까 줄이 안 맞는데? 내가 그랬다고요. 근데 내미콘 기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펌프카랑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는 거죠. 그런데 내미콘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려와서 보더니 이 수평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하도 현장 다니니까 보면 알잖아요. 한 15전 차네. 15cm가요. 내미콘 타설하니까 엉망진창되고 저쪽 터지고. 내미콘 거푸집은요, 남들이 볼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잡아먹고 넣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터져요, 이게. 왜냐면 여기 양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양이 없으니까 하중이 별로 없죠. 그죠? 부어넣기 속도를 엄청난 속도로 막 때려낼 경우요. 왜냐면 유동성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냥 힘으로 다요. 콘크리트 타설한 데 있다가 맞잖아요. 엄청 아파요. 그냥 레미콘차가 유압으로 쏘는 거라서요. 철근이랑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거 알고 계시고요. 축, 직규, 하중은 부재상의 각 점에서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데 외력의 세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하중이 부재를 자르려고 한대요. 자르려고. 그죠? 자르려고 한다? 그러면 벌써 답이 나오죠. 압축, 축력, 전단, 수직. 그죠? 전단하려고 하는 게 자르는, 그죠? 그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전단력이라는 게 뭐냐면 끊어지는데 버티는 힘이에요. 예. 그 단어니까 단어 같은 거 금방 아시니까 공동 도급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장점으로 설명해서 옳지 않은 것은 공동 도급하면 A와 B가 같이 묶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정을 전체 진행하는 공정에서 야 우리가 전반지 여기를 할게 너는 여기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얘는 공정이고 그다음에 공종으로 나눠요. 너는 식재해 나는 시설물이랑 포장이랑 다 할게. 식재는 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재 부분 도면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너네 우리는 이거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분수를 만든다. 그럼 분수 관련은 시설물은 니네가 다 해. 기초토목부터 그건 다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요. 왜냐면 방수 처리랑 다 해주고 나머지 배관 작업할 때 걔네들이 와서 배관 넣고 뭐 나머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두 명이 공동수급. 이거는 기술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돈이 합쳐지는 경우예요. 아니면은 돈은 같이 내고 야 니네가 다 해 A가 우리는 안 해. 대신 돈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율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럼 서로 상호간에 야, 이해 충돌이 없고 현장 관리가 아주 잘 된 것인가? 아니면 너 무슨 소리야? 너 왜 저거 안 해? 너 때문에 늦었어. 그죠? 같은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런 것까지 같이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책임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열 가소성이랑 이거는 저번 나와요. 열 가소성, 열 경화성. 열 가소성은 열을 줬다가 식었어요. 그 다음에 잘못 만들었네. 또 열을 줘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열 경화성은 도자기를 한번 굽는데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잘못돼서 다시 만들 수가 있지만 도자기를 만든다고 가마에다 넣고 구웠어요. 다 구워서 꺼내놓고 나서 보니까 에이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만들어. 깨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죠? 그거예요. 열을 줘서 경화시키면 끝. 그 다음에 열을 가소성. 다시 열을 줘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 대부분 얘들은 투명한 애들만 해요. 투명한 애들이요. 투명한 애들이 그리고 모든 것에 한 열 가소성이 여기서 이제 합성 수지 계열에서 한 80% 정도는 열 가소성이 해당이 돼요. 여기서 찾아서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목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목재 건보방구, 자연건조, 인조건조. 방부제는 열화방지 및 내구성이 크고 침투성이 양호해야 된다. 방부제의 그 성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재는 함수의 증가 따라 팽윤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수축한다든가 강도 중 섬유와 직각 방향의 강도가 가장 크다. 섬유랑 직각 방향 뭐예요? 이쪽이잖아요. 그쪽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쭉 찢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이런 거 잘 말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고요. 콘크리트 블리딩 현상.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요. 콘크리트를 타산하면은 여기 다 했지만요. 콘크리트 안에 골재, 모래랑 다 시멘트랑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푸집에다 탁 해서 쳐놨어요. 다 줘놓고 위에가 차 판판하게 이제 미장처럼 해놓고서 갔어요. 가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애들은 계속 밑으로 침강이 돼요. 여기 있던 자갈이 여기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던 자갈이 중력에서 움직이려고 하중만 작용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로 내려갔다면 큰일 나죠. 재료불 일어나니까. 이거 다 허리에 돼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무게가 작용을 한다고요. 자기 자체 무게가 눌리잖아요. 아직 안 굳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압력이 작용하면 거기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애들 뭐가 있어요? 물밖에 없어요. 물은 삐져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찍찍찍. 그리고 위에 물이 고여요. 여기요. 이게 이제 블리딩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싹 올라와서요. 피처럼 생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막도 생기고 크랙도 가고 해서 물이 증발돼서 빠르게 증발되면 여기가 콘크리트에 크랙이 막 가겠죠. 그래서 물이 마르기 전에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축축하게. 그래서 얘들은 언제나 습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양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버텨요? 28일을 버티면 이게 재령이에요. 재령 28일이라고 그래요. 28일 버텼을 때 나온 강도가 우리가 원하는 강도예요. 만드는 게 그겁니다. 성능 저하 현상에서 먼 것은 그죠? 수밀성 저하, 페이스트랑 부착력, 골재랑 부착력이죠. 은견성 저하 뭐. 페이스트가 뭐예요? 시멘트가 있고 플러스 물을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시멘트 풀 이게 페이스트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잔골재요. 모래죠. 이걸 넣으면 모르타르. 거기다 플러스 이번에 굵은 골재를 넣어요. 그럼 뭐예요? 콘크리트. 여기다가 철근을 넣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철근 콘크리트. 이 순서예요. 아셨죠? 그걸 보시면서 같이 싹 보면 돼요. 사다리, 꿀, 균등, 측면, 개수로 관련 오른 거를 아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개수로 우리가 내가지고 물 유량 계산할 일이 있어요. 그죠? 유량은 Q는 AV예요. 뭐 배관을 하든 뭐 하든요. 똑같죠. 나머지 이제 매닝의 법칙에서 다 풀어내는데 복잡해요. 계산 복잡해요. 그래서 수리역학 들어가면요. 저 같은 연력학, 수리역학, 기구학 이제 제가 다른 전공을 한 게 있어서 했던 건데요.
이거는 여기서 적용해서 크게 의미 없는데 그냥요. 자요. 보자. 여기 잠깐만요. 우선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가 B잖아요. 그죠? 윗변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수평거리를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C가 아니고 E예요. 얘를 둘 중에 하나 바꾸면 되겠네요. 얘를 2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냥 얘를 C로 놓을게요. 왜냐면은 여기가 A, B, C, D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요 식으로만 봤을 때요. 요 식으로만 봤을 땐 여기서는 무엇을 찾아야면 이게 C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로다요. 아셨죠? 왜 그러냐면은요. 폭은 이 폭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폭이요. 그래서 B 플러스 C가 두 개잖아요. 그죠? 이 C. 예. 이게 폭이에요. 높이는 이게 우리는 높이를 h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평소 쓰던 거랑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높이를 h라고 보잖아요. 그죠? 얘가 d가 이게 높이가 되고 그죠? 그래도 물이 여기까지 차서 갔을 때 그 양을 구하는 그건데 요 C는 C 값을 구하는 건 뭐예요? 요 경사가 중요해요. 요거요. 경사를 얼마로 줬느냐. 우리가 이제 조경에서 구할 때 도로를 냈어요. 도로를 냈으면은 이 면에 잔디를 심을 거예요. 양쪽 면에다가요. 여기가 1000m예요. 잔디를 심을 거라고요. 근데 이 도로의 높이는 h는 4m 우리가 성토를 한 거예요. 4m. 그리고 나서 이 면을 구해야 되잖아요. 가로는 나왔으니까 그죠?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1000m래요. 곱하기 세로가 얼마냐고요. 세로가 있어야지 면적 계산을 잔디를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안 줘요. 도면에는 없어요. 안 줘요. 요거만 줘요. 경사만요. 1대 2. 이쪽은 1대 1.5 이렇게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서는 토량도 구해라. 흙량도 구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1대 2라는 것은 기준 1은 높이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는 밑변이에요. 4 곱하기 2. 여기 8m. 여기는 4 곱하기 1.5. 5, 4, 16m. 그리고 나서 도로 폭은 하고 줘요. 6m 도로이다. 그럼 뭐예요? 얘가 6m잖아요. 그죠? 이러면 빗변 구할 수 있죠. A자성 플러스 B의 자성이요. 이거 갖고 나와. 플러스 B의 자성은 C의 자성이다. C는 어떤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고 이걸 구해서 양쪽을 해서 1000 곱해주면은 면적이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 흙량 구할 때는요. 여기 6m, 그러면 8m에다가, 그죠? 8m 플러스 6m 그대로 직선 내렸으니까 6m잖아요. 6m 플러스 여기 또 6m잖아요. 6m. 이게 밑변이죠. 플러스 윗변 6m. 해갖고 나누기 2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로는 뭐예요? 4m 줬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길이 하면은 토량으로 바뀌죠. 그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 C값이라는 거는 요 값이잖아요. 그죠? 이때 요 경사가 얼마냐. 그럼 기준은 이거예요. 만약에 1대 0.6이다. 그럼 이게 2m라고 치자고요. 2m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6. 1.2m. 얘는 0.6이에요. 예. 그럼 얘는 1.2m가 되는 거예요. 1.2m요. 여기는 2m라고 치고요. 이렇게 되면요. 밑변은, 전체 이 거리는 이걸 더하면 되는 거죠. 그게 폭이 나왔잖아요. 그죠? B가 요거니까. 이 얘기예요. 아셨죠? 나머지는 이건 식 잘못됐는데, 이거는 좀 유량식은 어려운데, 그림을 보고서 똑같은 게 나오면 똑같은 문제가 답이에요. 이런 거는 많이를 안 내요. 왜냐하면 조경 교수님들이 이런 역학 쪽이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건축 토목에는 그대로 뺏겨서 숫자만 바꿔요. 제가 이제 토목기사 책부터 건축기사 책부터 뭐 소방설비까지 책이
엄청나게 해서 보거든요. 그럼 아유 숫자만 바꿔서 된 것들 많아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안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적용해서 이런 게 나올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 좌굴 같은 건 적용해서 안 쓰잖아요. 건축에서 많이 써요. 토목에서도 좀 쓰고요. 왜냐하면 흰지가 달려있는 보가 있을 때 얘가 어디가 휘느냐. 그때 높이 값이랑 다르잖아요. 얘는 양단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양단이 흰지가 되어 있고 얘는 캔틸레어 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식이 있어요. 여기 요거요. 0.5, 그 다음에 2배에 0.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대로 해주면 어떻게 작용하느냐. A, B, C가 누가 하냐.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 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바꿀 거니까요. 여기를 H를, 얘를 그냥 H를 놓고 얘는 2H, 얘는 3H. 그거만 바꿔요. 시험 문제를. 다른 건 못 바꿔요. 나왔던 거니까 다음에 출제하는 양반이 아, 나는 숫자만 바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더, 요 값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요. 예. A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이거 2H를 보고, 그죠? H면 어떻게 돼요? B 같은 경우는, 그죠? 0.5니까 3 곱하기 0.5, 그죠? 1.5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C 같은 경우요. 2배. H니까 2H가 되는 거죠. 그죠? 얘와 얘는 A와 C는 같고, 그죠? B는 더 작아지는 거, 이런 거.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A는 기둥 길이가 같다. B는 기둥 길이의 0.5다. C는 2배이다. 그죠? 그거만 알면 돼요. 나머지 이거 아무리 바꾼들. 그죠? 이거 한번 잘 풀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건 그냥 맞는 거잖아요. 그냥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 상태. 2배, 0.5. 세 개만 알고서는 쭉 곱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로와 하수도와 중심선과 같은 선형, 물의 위치를 평면적으로 표시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도로와 하수처라면 도로, 선로, 그 다음에 고압선로. 고압선로 막 산으로 넘어가잖아요. 고압산 간의 거리도 몇백 미터씩 돼요. 산 하나 그냥 막 지나가니까요. 그 선로 일하는 사람들 단가 세요. 한 번 올라가면 막 오후 내내 올라가서 못 내려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 위에서 먹고 자고 다 해요. 그럼 끈에서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 고압선지가 선로 공사하는 데 가봤거든요. 우리 뒷산에서 공사하길래 또 제가 이제 관여하는 그 현장 옆에 고압선이 3개가 있었어요. 33만 8천 볼트인가 그랬어요. 그걸 3개를 옮기는데 하나 옮기는 데가 10m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총 30m 들여서 고압선 철탑 3개를 옮겼어요. 주거지역에 너무 가깝다 해갖고 옮겼거든요. 협상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분양도 늦어지고 했는데 이런 것은 선형으로 가요. 그러면 그 전기줄 저 고압선을 어떻게 옮기나 궁금하잖아요. 가보는 거예요. 그 산 나무 밑에 있잖아요. 나무 밑으로 선을 갖는다는 선을 끌고 사람이 가요. 그래갖고 저쪽에다 가서 엔진에다 감아요. 그리고 조금 더 굵은 선이 가고 조금 더 굵은 선이 가고 나중에는 뭐예요? 와이어가 가요. 고압선이요. 이걸 당겨요. 그럼 나무 가지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중간에 다 쳐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철탑 묶을 때 거기서 당겨요. 유압으로 다 찍찍 걸면서요. 당겨놓고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이런 것처럼 선형, 철로, 도로 이렇게 됐을 때요. 이거를 위치를 나타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처럼 조경 사이트 안에서 위치 나타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바로 저기니까요. 그런데 얘는 위도 경도가 바뀌어요.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강의 출발점부터 발원지부터 인천까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이렇게요. 선형, 기대란 위치. 그죠? 이런 구조물은 무슨 방법을 써서 하면 좋으냐.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표준품셈에서 이게 단위를 소수 몇 위까지 하느냐. 엄청 많아요. 뭐 골재, 시멘트, 뭐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건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는 소수 2의, 면적은 2의, 최적은 2의, 예? 면적이 2의, 공사폭은 1의. 메다로 했을 때요. 그럼 0.1m까지 해라. 사람은 0.01인까지 뽑아내라 이거예요. 나중에 모이면 큰 돈 되잖아요. 그래서 소수를 쓰게 돼 있어요. 소수를 안 쓰면 아니 0.2인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일을 하지. 그런데 0.2인으로 현장에 5개가 하면 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한 사람 인건비 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이 한 군데다. 근데 8.7명이 됐다. 인건비 얼마 쳐줄 거예요? 8.7명 거? 아, 이 사람은 70%만 일하고 집에 가요? 하루 와서 하루치 인건비 줘야죠. 이런 거는 8.7이 아니라 현장에 하나밖에 없으면요. 9명으로 잡아준다고요. 그래야지 정상으로 끝나잖아요. 아, 30분 놀아. 1시간 놀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산할 때 품셈에 의해서 전체 현장 걸 다 해서 총괄로 다 나중에 뽑아서 개를 내잖아요. 이땐 이런 거 다 쓴다는 거예요. 소수요. 그때 면적은 얼마냐? 소수 2위까지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몇 개를 정리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아요. 워낙. 이건 외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된 게 있으면은요. 품셈에서 단위 소수 의 해놓고 적어 놓으시라고요. 몇 개 안 나오니까요. 그 중에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생뚱맞게 엉뚱한 건 안 나와요. 뭐 철근, 자갈부터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조경에서 나와야 될 만한 것들만 나오니까요. 식물이 죽었어요. 하자보수. 야, 이거 하자보수? 해줘야죠. 죽었으니까요. 전쟁 났는데 피난 가기도 바쁜데 무슨 가서 예? 내란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그죠? 폭풍이래요. 폭풍. 예. 예. 폭풍이 아니라 폭동이에요. 예. 거기서 무슨 하자라고 있어요. 총 맞아 죽을 일 있어요. 그죠? 준공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준공하고서 우리가 하자 기간 동안 유지관리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돈을 받았대요. 그런데 아이고 덥고 뭐 춥고 가물고 염화칼슘 그래서 죽었어요. 돈을 받았대요. 천재지변, 폭풍, 홍수, 지진 뭐 온 세상이 무너졌는데 무슨 나무 가서 심고 있어요. 인위적인 원인으로 자동차가 와서 운전 잘못해서 확 들이받았어요. 자동차가 나무 받으면은요 전부 보험 처리돼요. 울타리 받아도 보험 처리, 관목도 보험 처리, 다 보험 처리돼요. 이거 보시면 되겠죠.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뭐 쉬우니까요. 예. 아, 돈 받았는데요, 그죠? 돈 받았는데 돈을 안 받았으면 문제가 됐지만, 그죠? 돈 받아놓고서는 나 못해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반력 구하는 거예요. 이거 반력 같은 경우는 큰 거 없어요. 그냥 집중하던 게 그럼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얘 같은 거는 여기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게 작용해요? 얘가 거꾸로 이렇게 작용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눌리니까 여기다 압축이 작용해요. 그죠? 다 작용하는데 80kN은 작용하는데 40kN는 여기 누르면은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요. 들리는 현상이 생기죠. 여기 누르면 들려야 되잖아요. 안 들리면 이상하죠. 그죠? 얘가 이제 지렛대 꼭지점, 지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거죠. 2m. 이것도요. 건축기사 있는데 문제 똑같아요. 거기는 얘가 20이고 거기는 얘가 40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B 값을 구하랬잖아요. 건축기사는 A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요.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만약에 이거 못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찝으면 돼요. 그죠? 아니, 숫자 바뀔 일 없어요. 모양이 똑같은 게요. 그죠? 모양이 뭐예요? 모양 생긴 게. 그죠? 내민보예요. 내민보. 여기, 그죠? 얘가 두 개만 있으면 양단 지지인데, 그죠? 양단, 걸쳐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툭 캔틸레버 내밀은 거잖아요. 내민보에서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이거 풀지 말고요. 근데 몰라요. 모르는데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80kg 몸무게가 올라가고 40kg짜리 시멘트 한 올려놨어.
무거우니까 얘도 찌부러들고 얘도 찌부러들겠네. 얘도 누르니까 얘는 더 힘들겠네. A는 더 힘들겠죠, 그죠? A는 힘들죠. 얘도 누르잖아요. 얘도 누르고. 그럼 얘는 덜 눌릴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40kg짜리랑 80kg짜리 이렇게 서 있으면은 누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받치고 여기서 받치기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죠. 이 사람보다. 왜냐면 여기서도 누르고 여기서 누르고 똑같이 2m에서 누르면 그 힘이 어디로 갔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덜 힘들어도 하고 힘든 척 해야 되겠죠.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힘들겠구나. 얘는 덜 힘들겠네. 그런데 얘를 한번 얼마인가 알아보라네. 0? 아니 세상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0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0은 아닐 테고. 20? 야 20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20이 될까? 20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40? 40에다 80. 그럼 40이 될까? 40은 될 수도 있겠는데? 60?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얘가 40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둘이 내려면 40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40이 눌린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40인데 40보다 얘는 훨씬 많잖아요. 얘가 합쳐서 여기는 20이 와서 눌러도 6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좀 아닐 것 같고 얘도 아닐 것 같고 20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40일까? 가만 써봐라. 40인데 얘가 눌리는 거는 힘이 얘는 작용하지만 얘는 뭐예요? 지렛대잖아요. 네? 여기 돌멩이가 있어요. 큰 돌멩이. 큰 돌멩이를 여기서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가 들리죠. 여기서 이거 누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들리죠. 그러면 이 40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40보다. 작아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20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겠는데? 뭘까? 이 정도만 해도 확률 50%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서 야, 뭔지 몰라도 얘가 눌리니까 여기서 확 누르니까 얘가 들어주니까 그죠? 얘가 누르는 거를 얘가 뭐예요? 여기다가 지렛대를 맞춰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40보다 가벼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면은 계산 문제 몰라도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럼 20 되겠는데? 생각하는 시간이 걸려서 맞힌다는 거죠. 계산을 잘해서 맞히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계산이 훨씬 쉽죠. 계산은 쉬워요. 그죠? 자, 40 곱하기 2 힘이라는 건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죠? 예, 모멘트로 보시라고요. 힘 곱하기 거리. 문 열을 때 문을 멀리서 열면 가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힘은 하나도 안 들잖아요. 가까이서 열으면 안 열리잖아요. 예, 그런 개념처럼. 여기서 눌렀어요. 거리. 그러니까 40 곱하기 2 해주고요. 그죠? 얘는 뭐예요? 80 곱하기. 어떻게 돼요? 얘도 정중앙이니까. 그죠? 2씩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얘는 80 곱하기 2는 거꾸로 여기서 뭐예요? 하중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서 받침해서 눌렀으니까요. 얘는 뭐예요? 더해주는 하중이죠. 눌러주는 하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 탁 나오잖아요. 예, 아셨죠? 얘는 눌러주니까 얘한테 하중을 얹혀주는 게 아니라 덜어주는 거예요. 빼주는 하중이고요. 마이너스. 얘는 눌러주는 하중에 플러스. 그죠? 예. 이걸 앞뒤로 바꾸면 얘 그냥 마이너스 놓고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20kN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쉬운데 이 계산식을 모를 경우 해보면 계산은 자꾸 어려워해서 그래요. 그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등분포 하중이요. 얘는 집중 하중이고 등분포 하중은 뭐예요? 여기에 똑같이 돌을 쌓았더니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만큼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얘는 여기에까지의 높이에 관해서 뭐 2kN이다. 그럼 거리가 얼마예요? 2kN 곱하기 2, 4, 6이잖아요. 그죠? 6m. 예. 얘가 어디예요? 집중하던 가운데 여기 1.3, 3m씩 했어요. 여기 작용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예.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2m에 2는 4 해갖고서 여기도 집중 하중이 가운데 작용할로 1점 여기서 1m죠. 1m 떨어진 데 작용하는 걸로 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집중화정을 나눠서 보면 돼요. 나중에 또 다른 거 나오면 또 해드릴게요. 한쪽은 깎고 어떻게 한대요. 그죠? 그 흙 쌓는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그림을 보세요. 아예. 소단은 A라는 흙을 단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옆에 산 깎은 거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 흙을 또 쌀 경우, 그럼 A라는 흙을 갖다 B라는 흙을 쌓잖아요. 그러면 소단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서로 슬라이딩이 안 생기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하세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방으로 가면서 덤프터 이렇게 붓고 쌓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건 수평 하나 싹 쌓고 불도저가 싹 밀어놓고 또 부면 또 불도저가 밀어놓고 하는 거. 이런 방식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계층은 뭐냐면 제방 같은 거 만들듯이 저기 가서 석탄 같은 데 가면 석탄. 탄광에서 트롤리가 와서 붓고 가고 그러면 여기서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그거예요. 그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선식 공정표랑 네트워크 공정표요. 그러니까 최장 경로. 이 공정표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공사, 대형 공사, 중요한 공사에 사용이 되고 최장 경로라는 게 뭐냐면요. CP라고 크레스터 캐패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굵은 진한 색으로 해요. 여기에 적혀있는 날짜, 소요되는 공기 날짜가 이 전체 공사의 공기 소요 기간이에요. 공정, 일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연결하는 거, 요거는 그냥 읽어봐요. 작성이 어렵게 노력이 많이 드고, 그런데 사전 예측이 유리하다. 왜냐면요. 네트워크 공정표는 바차트랑 달라서 우리가 CPM이랑 했잖아요. 그죠? CPM 같은 경우는 뭐예요? 두평에서 기존에 했던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경은 뭐예요? 하던 공사 또 하는 거잖아요. 또 하고. 그걸 적용해요. 예산 절감, 돈을 절약하고. PERT, 퍼트 같은 경우는요. 미 해군에서 잠수함 만들 때 프로젝트 만들어서 자금 투입해서 빨리 만드는 거, 처음 하는 거.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PM에서 네트워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쓰기 때문에 공정표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더 세부적인 거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배수 작업. 물이 있대, 하천이 있고, 그런데 물을 어떻게 돼요? 축축축 모아가지고, 그죠?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면 그리는 이유는 도면을 보고 서로 이해하라는 거니까. 그랬더니 물을 쭉쭉쭉 모아가지고, 얘가 커요. 그죠? 얘가 커요. 아니, 물을 왔으면 그냥 하천으로 보내고 말지. 근데 하천으로도 보내고 다시 오고 와서 크게 모아가지고 다른 데서 보낼 수도 있고 남긴다는 거. 그죠? 이런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 이거예요. 그럼 보는 거죠. 배수가 신속하다. 사항 중 옳은 것은 수질오염 방지에 적합하다. 평행식이다. 지형의 고저차가 심할 때 유리하다. 예, 이런 건 한번 읽어보겠죠? 금방 아시겠죠?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등고선. 등고선이 높아질수록 밀집하고, 왜냐하면 요철 문제가 걸려요. 그죠? 요와 철에서요. 우리가 요철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울퉁불퉁 들어갔다는 거. 등고선은요. 등고선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건 산 하나만 그렸어요. 여기는 뭐예요? 급경사 낭떠러지요. 이 산에 올라가서 눈을 굴리면 여기로 굴리면 박살나요. 그죠? 여기는 완경사예요. 완경사로 천천히 굴러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얘와 얘 사이에 여기 10이고 만약에 20이라고 써뒀다. 30이다. 그러면은 거리 L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높이 H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완경사는 이렇게 올라가고 뒤에는 급경사는 낭떠러지고 그렇죠? 여기서 숫자는 높이 H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모든 산은 대부분 무너져서 풍화돼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등고선이 움직였을 경우요. 이렇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요것만 똑 잘라놓고 보면은요. 어디가 계곡이고 어디가 능선이에요. 예? 여기서 뭐 이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면 이것도 계곡 같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물이 흐르면 이것도 계곡 같고. 몰라요. 헷갈려요. 그때 유의하게 볼 게 뭐냐면요. 낮은 쪽으로 갈수록 꼭 기억하세요. 낮은 쪽으로 갈수록 등고선 간격이 벌어져요. 아셨죠? 등고선 간격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 간격이
여기 산속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렇게 아니고 더 좁아지겠지, 그죠? 낮은 쪽으로. 그리고 면적이 넓어져요. 예. 계곡 같은 경우는 계곡은 여기 위에가 급한 계곡에서 여기가 넓어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계곡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서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졌잖아요, 이쪽으로 봤으면요, 그죠? 그런데 능선은 내려갈수록 더 이렇게 넓어진다는 것, 그거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설물 재료되는 일반적인 성능, 가연성, 불에 잘 타면 좋대요, 그죠? 가연성은 그거잖아요, 불에 잘 타는 능력. 내구성, 오래 써야죠. 보존 잘 돼야죠. 운반 가능성. 의자 하나 만들어 놨더니 무게가 1000톤이 나가요. 무슨 의미 있냐고, 그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운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죠? 같이 되고. 그리고 운반 가능성은 세상에 조경 시설물에 운반 가능 못하게 시설물 만들 리가 있어요. 문제가 좀, 그죠? 토탈 퀄리티 컨트롤에 해서 TQC요. 품질 만드는 거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뭐 할 것인가. 이거는 아마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걸 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를 보시면 돼요. 파레토도랑 특성인도 층별 산점도 어디로 어떻게 흩어져 있냐고요. 어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히스토그램 분포를 알아보고요. 체크시트. 체크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각종 그래프 많이 활용하고요. 층별. 어느 층, 계열층을 찾아서 한다는 거죠. 특성 요인도, 관계가, 연관성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런 거예요. 파레토도 분류 항목별로 크기 순서들에게서, 그죠? 뭔 어떻고, 뭔 어떻고, 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 예전에 아마 이거 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그죠? 분포와 산점의 관계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면의 형성에 따라서 T형 L형이죠. 옹벽 얘기네요. 그죠? 지금 여기서 옹벽 자체 중량과 기초 접한 후 흙 중량에서 배하면 토막을 지탱하게 한 형식은 뭐예요? 우선 얘는 자기가 자기 무게로 버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력식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자기 힘으로다요. 이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메시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폭을 좁게 만들어요. 300에는 300, 30cm밖에 안 만들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여기 흙이 쌓이니까 팔라당 넘어져요. 그죠? 여기는 흙이 없을 거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안 되겠는데? 그럼 안 넘어지게 하려면 여기다 그렇게 해서 밑에서 L형으로 만들어 보자. 그럼 흙이 여기 들어가죠. 흙이 여기도 눌러요. 여기 밀어요. 그럼 흙이 누르고 있으니까 이 흙을 전부 뒤집어서 넘기길 만큼의 힘이 아니라면 얘가 안 넘어지죠.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 양쪽으로 그럼 T자를 만들자 해서 T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뭐야? 이 T자 이쪽에 여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T자 하지 말고 이걸 해. 그런데 이게 좀 불안한데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은데 더 두껍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만 그래도 벽을 달자. 또 벽을 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L형이잖아요. 그죠? L형으로 이렇게 옹벽을 쳐요. 이렇게요. 옹벽을 치는데 중간에다가 여기다가요. 또 옹벽을 달아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요. 요건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날개를 그 샌드위치 빵 똑 잘라서 끼워 놓듯이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서로 연결되잖아요. 서로요. 철근 연결되고 콘크리트 연결됐으니까 이게 이제 부벽식 이거예요. 부벽식이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면 토합, 뒷면에는 토합을 지탱하게 하는 형식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좀 읽어보시라 그죠? T형과 L형이 있으면 6m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으로 그냥 캔틸레버 모션기로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짧게. 보통 4m 미만으로 얕게밖에 안 돼요. 불안하니까요. 4m 하려면 땅에다 많이 묻어야 되잖아요. 그 고생을 왜 해요? 차라리 L형으로 만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2m만 돼도 전부 L형을 써요. 시공해놓고 나서 밑에서 여기서 다시 메꿔주지 못할 거면 넘어질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중력식보다는 L형으로 해야지 부피도 좁게 차지하고 힘도 받는다. 그거를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조적식은 뭐예요, 이건?
벽돌 쌓는 거예요. 부벽식은 설명했고, 그죠? 중력식 캔틸레버 설명 다 했어요. 그죠?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